이번 주 중에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이승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지금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이시잖아요. 그래서 일정이 궁금해서 후보 등록 공고는 언제쯤 내는 건가요? 저희가 선관위 회의가 매주 월요일에 있습니다. 오늘 있어요. 예. 오늘 있으면 이제 오늘은 뭐 이제 기탁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비대위에서 의결한 이제 8대2 이 비율 가지고 이제 전국에 열어서 하면은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그 후보 등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음 주 초쯤에요. 네. 그런데 이거 굉장히 늦은 겁니다. 원래 전당대회를 가장 다음 주에 한다 그래도 한 30일 이 정도가 남겨두고 하는 건데, 원래 전당대회가 최소 36일에서 한 40일 정도 잡거든요. 후보 등록에서 선출까지. 예. 근데 거기에서 한 열흘을 더 빼먹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당대회 그 안에 해야 될 이벤트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전국 순회 연설회가 한 5회에서 7회 정도 되고, 토론회도 한 5번 정도 되고, 그리고 또 뭐 이벤트가 뭐 한두 번 정도 있고 하면은 한 15번 정도, 10번에서 한 12번 정도의 뭔가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그럼 3일에 그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틀마다 한 번씩 뭔가 계속 이벤트를 그러네요. 해야 되거든요. 예. 굉장히 다급하게 돌아갑니다. 일정이 좀 많이 타이트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전당대회도 7월 23일에는 치르겠다는 네네. 거죠. 그게 결선 투표까지 염두에 둬서 그런 일정이 나온 건가요? 네, 그렇죠. 결선 투표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예. 그래도 우리가 가장 큰 목표는 그 올림픽 전에 끝낸다 이거기 때문에 네. 23일 정도 해놔야 그래도 조금 더 여유감이 있죠. 결선 투표를 하게 되더라도 네, 전당대회에 온통 관심이 한동훈 전 위원장인데 네, 사실상 당대표 출마 결심은 굳힌 걸로 보이고요. 네. 주변에 좀 도움을 청하거나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중에는 좀 출마 소식이 들려올지가 궁금한데 이번 당내 주엔- 분위기 들으시기엔 좀 어때요? 근데 이번 주에 물리적으로 해야 돼요. 예. 이번 주에 출마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후보자 등록 서류가 이게 공천만큼 굉장히 까다롭고 많이 있거든요. 복잡합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출마 선언문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예. 후보 등록 이꼴 출마 선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알죠. 지금 예.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이에요. 지난번 김기현 대표 때 전대를 보면 38 전당대회였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언제 출마 선언했냐면 12월 27일에 출마 선언해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1월 8일에 출마 선언해요. 적어도 3-4달 잡고 시작하고 본인이 출마 선언한 다음에 이제 전국 일정을 다니면서 뭐 룰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다니면서 후보 등록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 레이스 들어가는 건데 네. 지금은 너무 없어요. 지금은 네. 그러네요. 사실 너무 늦어도 너무 늦은 거네요. 맞아요.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집권 여당의 전대가 이렇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예. 원래 당대표는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 지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준비하고 엄청난 자기 조직과 세력을 갖춰서 하는 건데, 지금 이런 전대는 여태까지 우리 앵커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좀 일찍 후보들이 윤곽이 드러나서 그걸로 네. 좀 싸우기도 하고, 사실 지난 전당대회 또 시끄러웠던 게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못 나오게 된 상황이 되고 이러면서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출마 선언을 한 명도 안 한 상태라. 근데 지금 분위기가 워낙, 조금 전에 저희가 여론조사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좀 대세론이 굳어진 것 같은 상황이다 보니 여기서 누가 또 내가 한번 겨뤄보겠다라고 나올지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선관위원으로서 좀 어때요? 이게 더 나올 만한 후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사실 예. 비대위원 한번 물먹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선관위원 할 때 나는 선관위원 들어가도 나는 그 집단지도 체제와 룰 얘기를 할 거다. 그래서 오케이, 그 괜찮다고 네. 그래서 선관위원을 맡았는데, 근데 선관위원이 딱 되고 보니까 그 룰 얘기는 당원당규 TF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럼 저는 우리가
저를 비롯해 천목해서 처음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5대5 비율하고 그리고 집단지도 체제 논의가 어느 정도 좀 열띠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우리가 맨 처음에 집단지도 체제를 띄웠기 때문에 그걸 논의하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안건이 됐는데 네. 근데 결국은 단일지도 체제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맨 처음에 집단지도 체제를 주장했을 때 이 전대 흥행을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나와서 정말 이재명만 까고 그리고 유승민 대표 나와서 민주당 경제정책 까고 그리고 우리 뭐 나경원, 윤상현 이런 분들 지도부에 같이 앉으셔서 그래도 민주당과 협력할 거 하고 김재섭 같은 캐릭터가 당의 미래가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하는 그런 걸 바랬는데 지금 모든 것들이 한동훈 위원장 한 명에게 다 매몰됐어요. 근데 4월 말만 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 모두가 안 나올 거라고 했거든요. 나오긴 예. 어딜 나와 예. 하면서 뭐 나경원 대표가 될 거다 그리고 이나연대다 막 얘기 나오다가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의 블랙홀에 모두 다 빠져들었는데 근데 저는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영향력이 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당권을 준비하는 분들이 뭔가 비전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냥 이 당이 이렇게 망했으니까 이제는 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지금까지 몰고 온 게 아닐까 예. 생각하고 전대는 일단 재밌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의미가 있어야 되고 좀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상태로는 재미도 없고 그리고 어대안이라는 프레임이 짜여졌기 때문에 의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감동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좀 그래도 나오려는 분들이 있긴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국민들의 흥미를 가지시게 만들까 예. 좀 이 고민이 있습니다. 어대안을 좀 깨려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철규 의원은 어대안이 약간 좀 아닌 것처럼 말은 하셔가지고요. 그건 당원들을 모독하는 거지 지금 실제 기류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지금 당협위원장도 맡고 계시니까 바닥 민심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분위기는 확실히 좀 대세론인가요? 다른 사람이 안 보이니까요. 예. 이게 이철규 의원님 제가 맨 처음에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 임명된다고 했을 때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작년 12월 26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그때 저는 뭐 소모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이 한동훈도 보고 싶다. 그리고 선대위원장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때 가장 적극적으로 9MI 투어스에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 지금 아끼면 안 된다라고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으로 데려온 게 이철규 의원님 아니십니까? 예, 맞아요. 네. 저는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 예. 지금 밑바닥도 그렇고 정치의 어떤 중앙의 여론도 그렇고 한동훈 위원장 외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다면은 다른 분들이 뭔가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주지 못한 것들 네. 예를 들어 전통적 지지층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든지 뭐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 보여줘야 되는데 없잖아요. 오히려 전통적 지지층도 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모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네요. 네, 기존에 당에 있던 당권 주자들이 뭔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또 네. 이렇게 네. 한동훈 전 위원장 쪽으로 쏠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현상은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당내 지지 기반이 어쨌든 없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네.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된 1년도 채 안 된 초짜 당원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러닝메이트를 꾸려서 같이 지도부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게 주변의 의견인 것 같고 본인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랑 좀 꾸릴까 이게 궁금한 지점인데 네. 거론되는 인물들은 뭐 지난번에 비대위를 같이 했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초선 영입 인재들 같은 경우거든요. 어떤 사람들과 좀 같이 꾸릴 걸로 예상이 되세요? 여기 나오시는 우리 박상수 변호사 예. 처음에 가장 많이 얘기 나오고 심지어 오늘 출간된 박상수 변호사의 책 제목도 예. 총선 백서 그리고 부제는 한동훈은 보수의 미래인가 이 정도로 해서 이 정도면은 형님 나가시는 거 아니냐. 근데 주말 중에 글을 그러니까 올리셨던데? 갑자기 이제 안 나가신다고 했고 예. 그리고 또 주말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 노원에서 선거 뛴 김준호 위원장 여기서가 갑자기 어디 단독으로 나가서 한동훈 위원장과 런닝메이트 청년최고 나왔는데 본인이 극구 아니라고 또 예.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현역 의원들 중에서는 뭐 얘기만 나오지만 뭔가 이렇게 구체화되고 그런 분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분명히 런닝메이트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선거 때 예. 한동훈 1인 체제의 한계를 좀 본인도 느꼈을 거고 그리고 또
그 지난 이준석 대표의 사례 있지 않습니까?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 당연히 당 대표가 이제 사퇴하게 되는 무너지죠. 이 조항. 예. 이거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런닝메이트를 맺으려면 자신을 지켜주기 위한 자신의 참목격으로 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자신과 동등하게 어떤 정당의 운영과 대통령실의 관계, 국가 비전을 논의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을 찾아서 예. 함께 뭐 지금 단일 지도 체제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당 운영의 권한을 함께 나눠 갖자라고 할 정도의 런닝메이트를 데려오지 않으면 네. 저는 지난 총선의 한동훈 1인 체제의 한계가 또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목회에서는 최고위원 출마를 따로 검토 안 하십니까? 천목회 소속 멤버들 중에서? 한 3-4분 정도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 근데 천목회의 특징이 수도권 3040이고 각자 정치를 물론 선거 뛰고 뭐 전업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각자 생계를 이어야 되는 가장들이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지금 뭐 그래도 지금 끝까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예. 있는데 한두 분 정도 더 남아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자기 결단의 순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부추기고 누구랑 런닝메이트 맺어서 해봐라 이것보다는 그냥 본인이 결심하셔야죠. 지난번에 우리 이승환 네. 위원장이 천목회가 한동훈 친한계 모임 아니다 이 네. 얘기에서 좀 많이 화제가 됐는데 네. 이게 뭐 선긋기인 겁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모임의 성격이 자꾸 친한계 사조직처럼 되니까 그거를 좀 차단하려고 말을 하신 거예요? 진짜 아니라서 그래요. 예. 아니 한동훈 위원장을 옹립하고 친한계가 되기 위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덕본 게 있어야 되는데 예. 우리 천목회 구성원들은 모두가 지금 24명 중에서 9명 정도가 한동훈 위원장 인재 영입이거나 비대위원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 좋은데 점지받아서 뭐 당선되거나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각자 자기 고향 가서 가장 험지에서 뛴 사람들이고 네. 자기 헌신 밖에 보여준 게 없어요. 어떤 혜택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대안이다라고 하고 한동훈 위원장의 단일지도 체제가 완성되면은 그 단일지도 체제를 가장 원할 거는 한동훈 위원장인데 우리는 집단지도 체제 하자 그러고 네. 그리고 지금 당심에서 1위 앞서는 게 한동훈 위원장인데 예. 우리는 당심 민심 5대5 하자 그러고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제일 싫어할 메시지를 우리가 내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우리가 정말 수도권에서 선거 뛴 사람들이 누구보다 냉정하고 냉철하거든요. 당이 바뀌는 모습 보여줘야 된다. 그러기 예. 위해서는 7대3, 8대2 뭐 가르마타기 이 정도의 여론조사 비율 반영이 아니고 화끈하게 5대5 가야 되고 집단지도 체제 가야 된다. 우리 그런 입장에 계속 견제했기 때문에 예. 친한계다라고 하는 걸 뭐 물론 친한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윤도 있습니다. 저같이 대통령실 출신도 있고 우리 김기흥 선배도 있고 대통령 후보의 첫 번째 당선인 그 첫 번째 대변인 했던 우리 김병민 선배도 있고 예. 그리고 친오도 있고 친나도 있어요. 네. 그 다양성을 다 이어가려면 우리 친한이다 하면 큰일 납니다. 내부에서 뭔가 되지도 않습니다. 특정 계파를 뭐 밀기 위한 그런 모임은 아니다 이런 네. 말씀이셨고 예전에 천목회에서는 차기 전당대회 주자들이 조금 윤곽이 드러나면은 천목회 차원의 어떤 토론회도 구상을 좀 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스케줄상 뭐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저희가 매주 첫 번째 목요일은 모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7월 첫째 주 정도 해가지고 그런 당권 주자들의 얘기는 한번 들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중은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회와 정치권에서 하는 그 뻔한 토론회 스타일 말고 그냥 뭐 모두 발언 한번 하고 질문 2-3개 받고 네. 그리고 이제 비공개했다가 끝나는 그런 거 말고 아예 올 공개로 우리가 수도권에서 선거 뛴 한 20여 명 되는 당협위원장하고 20대 1로 끝장 토론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정말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고 우리가 당이 바뀔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줄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당협위원장들은 선거 중립에 의무는 있지만은 그 표심은 정해지지 않을까? 예. 그리고 수도권 당협위원장 20명 한 번에 만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네. 그렇게만 모여 있어도 당권 주자가 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그렇겠네요. 만들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가장 그래도 출마가 유력한 사람인데 네. 섭외가 좀 된 상황인가요? 저희 중에 이제 우리 친한계 인사들이 열심히 섭외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뭐 윤곽에 드러나서 한번 보면 재미있는 토론회가 될 것 같네요.
사실 이제 다른 사람도 아예 안 나올 건 아니다 보니까 최근에 목소리를 좀 높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친윤이죠. 지금은 거의 반한계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는데 김기현 전 대표나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뭐 밥그릇 싸움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 좀 직격을 했거든요. 공개 비판을 하면서 한동훈 견제에 나선 모습인데 이분들의 어떤 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재밌는 게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는 네. 솔직히 수도권 중진 의원들이 우리 당 중진 의원들이 반대해야 돼요. 왜냐면은 본인도 어렵게 현역원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나경원 대표처럼 겨우 잡았는데 민주당이 사무실 내고 후원금 모집하고 직원 해가지고 자기의 사무실 앞에 지구당 사무실 내서 하면은 가장 위협되는 거는 나경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나 이렇게 수도권 중진들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거 지금 수도권 중진들은 찬성하고 있어요. 지구당은 오히려 영남 중진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런데 이게 영남 중진들이 반대하면 호남 중진 민주당 중진들은 어떤가? 내봐라 괜찮다. 예. 내도 난 자신 있다는데 영남 중진 우리 당 영남 중진들은 이게 위협감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구당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구태 정치로 되돌아가는 거다라고 하지만 수도권 선거 한 번이라도 뛰어보십시오. 수도권 선거 한 번 뛰면은 정말로 잠재적 범죄자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예. 사무실도 낼 수 없고 그리고 어떤 뭐 행사를 주최할 수도 없고 당원 교육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뭔가 당원 교육이나 당협에 의결을 하려면 카페나 식당 가서 해야 돼요. 네. 거기에서 무슨 보안이 유지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수도권 당협위원장들 같은 경우는 이게 최소 운영하는데 그래도 들어가는 비용과 투자해야 되는 시간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이분들을 최소한으로도 그 그릇 안에 담아서 수도권에서 민주당과 싸우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분들이 찬성해 주셔야 되는데 한동훈을 위한 반대를 위해 그냥 이렇게 이 주장 자체도 매도해 버리는 것은 네. 전 중진 의원으로서의 모습은 좀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모여서 맨 처음에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를 만들어줘라, 협의회 장을 뽑게 해줘라, 그리고 지구당을 운영하게 해줘라라고 하는 그 요구에서 먼저 나온 겁니다. 먼저 원내 네. 위원장들의 요구 사항이었고 네네. 그거에 대한 응답이었군요. 또 한 명 궁금한 사람이 있는데 김재섭 의원입니다. 천목회 멤버이기도 한데요. 당권 도전 가능성을 아예 닫지는 않고 가능성을 좀 언급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 난데없이 친윤 지원설까지 나오고 네. 이게 본인이 제 소임은 친윤 개혁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상황까지 좀 생겼거든요. 김재섭 의원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번 전당대회에? 저는 뭐 정말 좋아하는 동생이고 그리고 정치인으로서도 굉장히 신뢰하는 정치인이고 김재섭 의원이 보여준 정치적 최대 장점은 저는 담백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으면 맞다고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 굉장히 잔고에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이런저런 계산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이 당을 위해서 뭔가에 대한 정치력을 발휘할 때가 과연 지금인가? 라고 하는 그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지난주에 저하고 김재섭하고 우리 이재용 선배하고 같이 한번 저녁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동아에서 이제 출마 보도가 나갔거든요. 네. 나갔는데 그때 고민이나 지금 고민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김재섭 의원은 지금 본인의 그 배지를 굉장히 무겁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이재명 윤석열 그 대선 가도 중에서 이재명이 이긴 지역구 중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후보를 이긴 게 김재섭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역전의 의원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뭐 지역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정당을 위해서 해야 될 것도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는데 예. 근데 저는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출마를. 네, 흥행을 위해서라면 나와주는 게 땡큐고 네. 그렇다면 재미있어지는데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예. 적어도 오늘 내일 정도는 본인만의 고민의 시간으로 좀 남겨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좀 그 전당대회 후보군이 짜여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언론관에 대해서도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언론을 향해서 이제 검찰 보도를 그냥 받아쓰기만 한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는데 애완견이라는 표현 쓴 걸 가지고 지금 여야가 또 한창 공방을 벌이고 있거든요.
뭐 희대의 망언이다, 뭐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이다. 이게 국민의힘에서 맹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대표가 이렇게 애완견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좀 강하게 불쾌감을 나타내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진짜 쫄리는 것 같아요. 예. 그거 발언하기 전에 하루 동안 정말 모든 일정 당무 다 취소하고 네. 고민하고 나온 게 그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너무 이재명 본인의 애완견들인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마치 언론도 그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이날인가요? 이 전날인가요?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쌍방울 임원의 고백이에요. 네. 임원이 제보를 한 거예요. 제보를 해가지고 이게 뭐 그 안부수 딸에게 그 오피스텔 해주고 그리고 안부수에 뭐 이렇게 진술이 번복됐다. 이건 왜 증거를 안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뉴스타파 보도 이런 게 아마 이재명 대표가 봤을 때는 진짜 참 언론일 거예요. 그런데 그 뉴스타파 보도 다른 언론 하다못해 진보 언론도 아무도 받아쓰지 않았습니다. 예.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제보자가 익명의 제보성을 가지고 했고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분명하지 않고 그 오피스텔 로비를 통해서 진술이 바뀌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왜 이런 거 받아쓰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전에 그게 있었죠. 그 더 탐사의 강진구 여기가 자기의 취재 방식이 다 한번 드러났잖아요. 그 청담동 술자리 사건을 제보했던 첼리스트에게 너 이거 맞다고 증언해주면 민주당이 너를 영웅 만들어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는 불륜녀로 만들어 버릴 거다라고 하면서 겁박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의 언론가는 바로 이 딱 뉴스타파와 강진구가 참 언론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회유하고 협박하고 거짓하고 익명 뒤에 숨어서 제보하는 걸 왜 받아쓰지 않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김성태 회장을 그 저질 조폭으로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보통 메시지에서 안 되면 메신저를 공격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날 보여준 두 가지는 메신저도 공격하고 스피커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갈 데 없이 몰렸구나, 네. 쫄렸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 데 없이 몰렸구나.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이재명 맞춤형 당원당규 개정안을 의결을 할 예정이에요. 민주당이. 당내 일각에서 정말 일부 중진 의원, 원조 친명이라는 의원과 뭐 우상호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좀 비판을 하긴 하는데 전혀 뭐 무리 없이 통과될 것 같거든요. 근데 내부 균열이 좀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정말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원래 당이 이 정도로 독주로 나가면은 내부 균열과 내부 안에서의 좀 쓴소리는 초재선 중심의 소장파들에서 나와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정말로 찐명이다 불리는 정말로 이재명의 사람들에게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저는 내부 비판도 허락된 사람들만 할 수 있다라고 그 정도의 지금 분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로써 얻을 수 있는 것들 일단은 당대표 연임이라는 그 사상 초유의 사태 그리고 또 그 지방선거 공천권, 지방선거 지휘권 그리고 또 대권에 가도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먹는 당대표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한번 얘기하긴 했는데 2018년 우리 당의 백보드를 그대로 민주당에 선물해주고 싶어요. 백보드 뭐였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 라고 하고 그때 당시에 홍준표 대표하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 글귀를 볼 때마다 너무 비참했거든요. 네. 우리가 2년 전 이맘때만 해도 너무 좋았어요. 대선 이기고 지방선거 이기고 모든 거 다 할 것 같았는데 지금 이 모양 입고 나오는데 2년 걸렸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하나의 방탄과 대권을 위해서 민주당의 권력이 저렇게 사용된다면 저는 2년 후에 지방선거부터 민주당은 또 장담할 수 없는 정말 퇴락의 길을 걷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